반갑습니다, 여러분. 한의사 케빈입니다. 지금 제 목, 어깨 아프고 목 디스크 있는 분들 관련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목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지만 사실은 대부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 아파 강의 지금 시리즈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목 아파 오늘 3강입니다. 2강, 1강 놓치신 분은 검색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목은 경추 관절로 되어 있죠. 그냥 대충 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 이렇게 사진을 보면, 자, 이 목 피부로 덮여 있기 때문에,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목은 대충 경추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냥 목뼈가 있겠지라고만 생각하지, 이 목뼈가 관절이라고는 생각을 잘 못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관절이라고 하면, 우리 몸의 관절은 이렇습니다. 어깨 관절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 어깨뼈하고 이 팔뼈, 이 만나는 여기만 이제 어깨 관절이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분들은. 그런데 보면 여기 어깨 관절이라고 써 있죠. 이 뼈와 이 뼈가 만나는 이 부위를 이제 어깨 관절이라고 하고, 여기도 보면 견봉쇄 관절이라고 또 있어요. 이 쇄골하고 견봉하고 만나는 이 지점도 관절이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어깨뼈하고 가슴 관절, 이 견갑골뼈하고 이 갈비뼈 만나는 지점도 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장뼈와 빗장뼈 만나는 이 지점도 관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보다 사실 관절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무릎 관절도 윗뼈와 아랫뼈가 다른 뼈고 이렇게 붙어 있죠. 여기도 관절이고, 사실 경골과 비골 여기도 관절입니다. 자, 발목도 보면은 위에 경골, 비골하고 이렇게 거울 같은 것들이 같이 만나는 지점들을 다 그 관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위 발목 관절, 아래 발목 관절, 여기도 다 관절이죠. 관절. 손가락도 전부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 관절이라는 말을 안 쓰죠. 경추 관절. 사실 경추 관절, 목 관절 이런 말들을 저도 잘 쓴 적이 없고, 여러분들도 병원에 갔을 때, 한의원에 갔을 때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목뼈가 관절로 이루어졌다는 말에 목이 관절이라고 이런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목은 경추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경추로 된 관절. 경추가 7개가 있는데 그 7개가 각각이 1번, 2번 관절이고요. 2번, 3번 관절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대충 뼈로 만들어졌겠지라고 생각하시지, 이걸 관절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헤매는 거예요. 일반 그 의사가 아닌 일반인 분들이 이 치료함이 목이 아플 때 이것을 셀프로 치료함에 있어서 엄청나게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목이 근육의 문제라고만, 목이 아프면 근육이 아프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경추 너무 많이 보고 유튜브에서 검색해보고 네이버에서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 디스크, 목 어깨 아픈 거 너무 흔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진짜 경추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목이 아프면 근육이 아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목이 아픈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에 관절이 틀어지면서 발생을 합니다. 관절이 틀어지면 신경, 혈관, 뇌척수액, 근육까지도 전부 다 문제가 동시에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추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목이 아프면 마사지 받으러 가요. 상부 승모근이 굳었대요. 목 근육이 굳었대요. 후두 하근이 굳었대. 이렇게만 다 물리치료사분들이라든가 또는 피트니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요즘에 하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 보면 막 예쁜 여성분들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목 교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잘 따라 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목이 아프면 근육이 아프다고 생각해서 자꾸 근육 이름을 대면서 근육을 어떤 자세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란 얘기죠. 사실은 이 근육도 중요하지만 근육 치료를 하고 셀프 치료하기 이전에 경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경추가 뭐다? 경추 관절로 되어 있다. 목은 경추 관절이다. 이거를
꼭 오늘 이번 강의 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머슬러 지압기 사용하시고 뒷목용 같은 거, 뭐 오리진 같은 걸로 계속 썼는데도 목의 불편함이 풀리지 않았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했죠. 아무리 지압기로 눌러대도 남들은 시원하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도 개선이 안 됐다. 그런 분들이 있죠. 저한테도 오십니다. 한의원에 오셔서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분 딱 목을 잡아보면 어떻게 돼 있냐. 근육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경추 관절이 다 삐뚤빼뚤 엉망진창 3D로 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머슬러 베개도 있잖아요. 이 베개를 베면 목이 더 아파서 이거 낮춰주세요. 이거 뭐 잘못 만든 것 같아.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사실은 목은 경추 관절로 이루어져 있고 C자 커브. 그러니까 C자 커브란 말도 우리가 흔히 많이 해서 알고 있지만 이렇게 세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관절을 이렇게 뼈와 뼈가 다른 뼈가 붙는 부분을 관절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를 보십시오. 목뼈가 관절로 이루어졌단 말에 목이 관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보면은 자, 경추는 7개라고 했죠. 이게 7개인데 이 7개가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타이트하게 1번과 2번이 쫀쫀하게 붙어 있고 2번과 3번이 여기 쫀쫀하게 만나 있죠. 여기 금이 가 있는 이 부위가 바로 관절 부위들입니다. 자, 여기도 관절. 3번, 4번이 쫀쫀하게 붙어 있죠. 이것들이 이 디스크를 중심으로 해서 쫀쫀하게 붙어서 이 무거운 머리 무게. 여러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반드시 서 있을 때는 머리가 한 4, 5kg 정도 되는데 우리가 핸드폰 본다고 고개를 숙이면 27kg. 심지어 머리 무게가 30kg까지 된단 말이죠. 이거를 이 가냘픈 목 7개의 경추뼈가 버틸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바로 이 목뼈, 경추의 관절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딱 붙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개를 이쪽으로 숙일 때 이 관절이 이렇게 이쪽은 딱 들러붙고 이쪽은 살짝 떠지면서 이렇게 고개를 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관절이 제 위치를 딱 차지하고 목뼈가 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반딱인 상태에서 좌우 대칭도 맞고 여기도 틈이 없이 이렇게 착착착착 붙어가지고 머리의 무게를 1번부터 7번까지 균등하게 분산을 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을 한쪽으로 틀 때도 이렇게 목뼈가 가지런하게 있으면 이것들이 협업을 해서 이렇게 딱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목이 아프다고 할 때 마사지 받아보셨어요, 여러분들? 목 만지면 목이 심한 분들은요, 마사지다가 누르면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파서 손도 못 댈 정도로 막 머리가 찡찡하고 울리기도 하고요. 이쪽이 아프기도 하고 마비감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머슬러 지압기 뒷목령 쓰실 때 여러분들 여기 쓰고 났더니 뒷머리 이만큼이 남이살 된 것처럼 한 2달 정도 그런 감각이 있어서 잘못된 거 아니냐고 저한테 댓글 남기신 분들 많죠. 그런데 여기를 풀면 풀수록 이것이 풀렸다. 근데 여기를 이 목의 문제를 얘기할 때 상부승모근이라든가 여기 이제 좀 어려운 용어지만 두방극근, 뭐 두판상근, 뭐 후두하근 이런 것들 위주로만 자꾸 네이버든 유튜브든 자꾸 그쪽으로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추가 관절이라는 걸 인식하고 이 관절, 자 1번과 2번 관절이 제 위치에서 이렇게 쫀쫀하게 잘 유지하고 있게 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죠? 일자목, 거북목이 되면 이게 너무 예를 들어서 이 상태로 C자 커브가 있어야 되는데 일자목이 돼버리면 이 관절 간의 관계가 너무 협착처럼 이렇게 들러붙게 됩니다. 또 이 목이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그럼 멀어지죠. 그럼 요 사이와 요 사이가 멀어지죠. 그러면서 이 간격이 넓어지게 돼요. 그래서 일자목, 거북목은 뭐냐? 이 관절 간의 사이가 아름다운 C자 커브를 이루지 못하면 거기서 관절 간의 간격이 너무 들러붙거나 너무 멀어지거나 그러면서 머리의 무게를 제대로 분산시키지 못하면서 문제가 오고요. 더구나 그럴 경우에 이제 이 뼈와 뼈 관절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여기에 석회화가 끼면서 이 목의 이 머리를 받쳐주는 기능을 보충하기 위해서 석회화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인대가 황색 인대 이런 것들이 두꺼워져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황색 인대가 심지어는 골화, 뼈로 형태가 변하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런 분들 목을 보면요, 목이 이 관절이 엉망진창, 이 관절이 엉망진창이 되려면 이것이 반듯하게 있는 게 아니라 좌우로 심하게 틀어지는 그런 목이 돼요. 그런 목이 후종인대 골화증을 유발하고요. 또 협착이 돼 있거나 중간에 목 디스크가 터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제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목이 아프다고 할 때 지금 저는 근육 얘기를 하나도 안 했죠. 그죠? 자, 상부승모근이라든가 두판상관에 문제가 와서 이게 문제가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경추 7개가 제 위치를 벗어나서 이 1번, 2번 관절, 2번, 3번 관절, 3번, 4번 관절, 이 관절들이 제 위치에 딱 짱짱하게 쫀쫀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압박이 돼 버리거나 늘어나거나 그러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목뼈가 삐뚤빼뚤 틀어졌을 때 고개를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안 넘어가겠죠? 그래서 고개를 좌우로 돌릴 때 각도가 달라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고개를 도리도리 할 때 한쪽은 잘 돌아가고 한쪽은 안 돌아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 흉쇄 돌고 뭐 근육 얘기만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근육만 가지고 이걸 판단하게 되면 ROM, 그러니까 이 목의 가동 범위를 판단하게 되면 대단한 미스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사지를 하거나 이 근육에만 침을 놓고 하면은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물론 효과는 있지만 10점 만점에 3, 4점밖에 안 되는 치료가 되는 겁니다. 자, 결론 간단합니다. 이 목이, 자, 이렇게 보면은 그냥 목뼈가 7개 있다는 거 알지, 이것이 관절로 쫀쫀하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 잘 몰라요. 피부가 덮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서로가 이런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나도 바보, 선생님도 바보. 그러니까 서로 이게 이제 그냥 엑스레이를 찍어도 뭐 저는 지그재그가 조금만 있어도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이 정도는 전부 정상 범위예요. 문제 없습니다. 정상입니다. 이렇게 다 판정을 받기 때문에 목이 너무 아픈데 저 정상 판정 받고 왔어요. 이런 사람들 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참 한숨이 나오죠. 그럴 때마다. 그래서 이 목이 관절로 이루어졌다면 이해가 가십니까? 자, 목이 아프면 근육이 아픈 거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머슬러라든가 땅콩볼 이런 거 롤러로 지압하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어도 목이 안 낫는 거예요. 그 증거는 뭐냐? 여러분 맨날 마사지 받죠? 목 아프다고. 만져주면 뭐합니까? 뼈의 공간은 하나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되고 이 관절이 쫀쫀하게 맞도록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으러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마사지사도 이걸 갖다가 맞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걸 근육통이라고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나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경추 목뼈는 아는데 관절이라고요? 목이 아프면 근육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니 모두 오답에 빠지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 의료인들도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분도 목을 보면 이쪽이 좀 더 길죠? 이 라인이 이쪽이 짧죠? 이쪽이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목은 제가 흉추라든가 흉곽을 같이 보면서 생각하라고 했어요. 이분도 마찬가지. 이쪽이 길고 이쪽이 짧아요. 보면은 옆 라인이. 그래서 근육보다 뼈와 뼈와 관절, 경추 관절 생각하라고 했어요. 뭐죠? 이거죠? 여기 관절, 이 쫀쫀하게 잘 붙어 있는가, 이렇게 제 위치에 딱 있어가지고 좌우로 움직일 때 전혀 거리낌이 없는가. 목을 뒤로 전혀 못 제끼는 분도 많습니다. 앞으로 못 숙이는 분도 많아요. 그게 뭐냐? 뒤로 못 제낀다. 여기서 탈난 거예요. 3, 4, 5번에서. 3, 4, 5번에서 이 뼈가 약간 들어가야 되는데 튀어나오면서 뒤로 제끼려고 하면 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등 쪽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 흉추 1, 3번도 어그러지면 목에서 넘어갈 때 끝까지 안 넘어가요. 근데 여기는 그래서 대충 여기다가 근육에다 침 놓고 피 빼서는 조금은 개선이 돼도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각도가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이 아플 때 근육이 아픈 건 당연하지만 이 뼈, 특히 1, 2, 3, 4, 5, 6, 7번 뼈가 이루는 각도, 그리고 이 관절의 건전성, 이것이 여러분들 목 아프고 어깨 아프고 이 관절이 아프고
그다음에 목 디스크가 있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건 의학도 아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그냥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간단한 원리를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아마 여러분 처음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근육보다 당연히 근육도 풀어야 됩니다. 근육이 풀려야 뼈 관절도 풀리거든요. 네, 그래서 뼈와 뼈 관절 구조를 아우르는 체형을 보고 신경혈관 근육을 따져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단순하게 여기만 지압한다고 지압하면 여기 뼈가 휙 틀어진 게 잡힙니까? 휙 틀어진 게 잡힙니까? 조금 틀어진 거는 근육이라든가 부항을 해도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사를 찾아오는 분들은 이미 심하게 틀어져 있고 또 압박이 심하다. 압박이 심한 상태에서 틀어져 버리거나 목뼈가 관절이 헐렁헐렁해집니다. 헐렁헐렁.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계속 고생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거 보시면 자, 여기와 여기 이 두 개의 뼈는 아구가 웬만큼 맞는데 여기도 웬만큼 맞죠? 근데 보니까 여기와 여기 어때요? 떠 있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뼈가 이렇게 아구가 딱 맞지 않으면 자, 머리의 무게를 파천할 때 요놈과 요놈 이렇게 딱 붙어 있다면 이놈이 적당히 힘을 분산하겠죠. 근데 보세요. 떴네. 중간에 떴네. 그러면 여기 있는 뼈가 힘을 못 쓰면 주변에 있는 인대가 힘을 써야 되고요. 이쪽에 있는 근육이 힘을 써야 돼요. 그러면 얘들이 무리하게 됩니다. 과로하게 돼요. 뼈가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장관이 술 먹고 자요 맨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차관이라든가 차관보들이 훨씬 더 일을 많이 해야 되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헐렁헐렁해진 목은요 이미 그 주변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좌우 균형이 깨지면서 또 목이 탁 틀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또 신경을 압박하고 또 이 혈관도 압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쫀쫀하게 뼈가 이게 쫙 붙어 나가야 되고 이렇게 적당한 각도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잘 없다. 왜? 핸드폰 많이 보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난리 났어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릴 때부터 핸드폰을 쥐고 살기 때문에 이제 시력 나빠지는 거, 이 블루라이트 때문에 망막 상해서 이제 10살 초반만 돼도 시력이 엄청나게 떨어질 거고 이제 목 디스크 이거는 뭐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이거 참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사실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편이긴 한데 참 저도 그래서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틈틈이 목에 이제 부항하고 있고요. 머슬러 늘상 하고 있고 초음파도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관리를 하셔야 돼요. 본인이. 자, 그래서 이렇게 두개골을 받쳐주는 7개의 작은 경추뼈들, 머리뼈와 7개의 경추가 단단하게 관절로 잘 어떻게 바르게 연결되어야 목이 편합니다. 제가 우두둑 교정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뼈가 틀어졌는데 이걸 갖다가 우두둑 하지 않으면 이게 탁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 교정할 때도 목뼈는 위험하니까, 목은 탈이 나니까 함부로 목을 교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분께 여쭤봐야 돼요. 본인이 그 목 교정을 할 줄 아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목뼈도 이 교정하는 방법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이 목뼈가 이제 교정할 때 사고가 나는 이유가 있어요. 이쪽에 신경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경이 이렇게 옆으로 빠져나오고, 그죠?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목뼈가 많이 틀어진 분들은 신경이 압박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 압박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확 돌려버리면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이 한쪽 다른 손을 이용해서 이 턱을 잡고 목뼈를 이렇게 이렇게 이 두개골 전체를 이렇게 올려주면서 머리를 올려주면서 다른 손으로 여기를 풀어주면 이 부분이 이렇게 올릴 때 이 부분이 충분히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공간이 확보가 돼요. 이해 가세요? 제가 이제 교정할 때 보면 한 손으로 여기 목을 잡고 쭉 올리죠. 올린 상태만 되면 이것이 이제 압박되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풀려요. 그 상태에서 부드럽게 이 원래 위치로 맞게 두둑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다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요령이 있습니다. 이런 걸 모르고 그냥 했다가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아기가 딱딱 맞는 목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 목뼈가 이렇게 좌우로 지그재그로 틀어져요. 여러분들 제가 제 책에도 써놨죠. 건강해지려면 절대 의사 말을 믿지 마라. 그 책에도 엑스레이를 보면서 이것이
삐뚤, 빼뚤, 삐뚤, 빼뚤, 삐뚤, 빼뚤 이렇게 틀어진 걸 갖다가 제가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맞춰야 이 아귀가 딱딱딱 맞으면서 목이 좌우 앞뒤로 제낄 때 그 각도만큼 최대한 그 신전 범위가 나오죠. 신전 굴곡의 범위가 나오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전부 이쪽이 전부 다 어떻게 됐다? 어긋났다. 이것이 틀어지면 신경 압박되죠. 혈관 압박되죠. 뇌척수의 흐름 나빠지죠. 그러면서 어떤 증상?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경추신경증후군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경추신경증후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냥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경추의 틀어짐으로 인해 신경, 동맥, 정맥이 압박되고 이로 인해 뇌, 두개골, 혈액, 림프, 뇌척수의 흐름이 정체되면서 발생하는데 이는 대부분 양방 검사상 정상으로 판정받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목이 지그재그로 틀어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개념을 갖고 있지 않은 의료인도 많고 또한 그 일자목 거북목이 좀 있네요. 이렇게 하고 그걸 너무 가볍게 넘어가요. 일자목 거북목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아시겠어요? 일자목 거북목이 있네요. 라운드 숄더 있네요. 이걸로 끝내면 안 되고요. 그 부분이 잡혀야 돼요. 어떤 증상이 있든 간에. 여러분이 협심증으로 고생하시든 신장질환으로 고생해서 콩팥 투석을 하시든 마찬가지입니다. 간염이 있든 간에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증상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두둑 교정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이 툭 하면서 제 위치로 딱 들어갔을 때 만성 피로가 풀리죠. 교정을 제대로 등까지 다 제대로 목까지 받으면 엄청나게 몸이 개운해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추신경의 압박에서 발생하는 이런 각종 신체 증상을 통틀어서 경추신경이 압박된 경추신경증후군이라 부른다. 그래서 정신질환, 즉 뇌전증, 조현병, 우울증, ADHD, 불면증, 불안증, 애들 틱장애 있죠? 애들 틱장애도 대부분의 경우에 계속 틱 이렇게 반복되는 행동하는 것도 그 증상을 보이는 해당 관절에 틀어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교정해주고 해주면은 애들이 틱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두통, 고혈압, 어지럼증, 탈모 이런 것들은 상부 경추 1, 2번, 경추 1, 2번에 문제가 왔을 때 브레인 포그도 마찬가지죠. 인지력, 집중력, 기억력 저하, 목 통증, 어깨 통증, 어깨 무거움, 목 어깨 불편함, 목에서 뚝뚝 소리 나고 혹은 소각소각 소리 나고 오십견, 등 통증, 담결림, 안구 통증, 눈 처짐, 비염, 코골이, 후비루, 매액기. 자, 비염을 고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했다? 한약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죠. 수술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근본 뿌리는 목이라는 거예요. 뒷목. 그래서 비염, 코골이, 후비루, 매액기, 치통, 안면 비대칭, 3차 신경통, 여드름까지도 저혈압, 입술 건조, 살이 들림, 갑상선 기능 저하, 기능 항진증, 갑상선염, 갑상선암, 그죠? 모두 경추를 치료해주지 않으면 다 빠진 거예요. 다. 약만 먹으면 목뼈 틀어진 것이 잡힙니까? 갑상선으로 가는 신경은 경추 2, 3번에서 나오거든요. 그것이 틀어져서 갑상선이 온 건데 갑상선 호르몬제만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호르몬제를 먹더라도 뒷목을 잡아주면서 해야 갑상선이 빠르게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호흡곤란, 팔저림, 팔통증, 테니스 엘보, 구안화사, 그죠? 턱관절, 치통, 잇몸 염증, 뇌하수체 질환, 허리 디스크도 반드시 경추를 치료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대상포진, 환각, 환청, 복시, 환각, 환청의 영역까지도 뒷목이 좌우를 한다. 자, 안구건조증, 녹내장, 백내장, 비문증, 황반변성, 눈물 나고, 이관 개방증, 이관 폐색증, 중풍 치매, 파킨슨, 루게릭. 여기에 또 엄청나게 많은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추신경증후군 다시 한번 이 중요성을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목이 아파서 이렇게 이제 이분들 나중에 또 자세히 또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렇게 목이 아픈 분들 다 하나같이 이미 병원에 다니고 있고 한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마사지도 받고요. 사우나도 가고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지금 관절에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관절들 7개가 짱짱하게 받쳐주면서 C자컵을 유지하고 이 등까지도 제대로 이제 돼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야 목 아파. 목 아파 소리가
어깨 아파 소리, 그다음에 목 디스크 이런 얘기가 끝나게 됩니다. 자, 충분히 이해하셨죠? 엄청나게 좋은 공부가 됐으라고 생각합니다. 경추는 단순히 목뼈의 모임이 아니라 경추가 관절을 바르고 예쁘고 쫀쫀하게 이루고 있을 때 건강한 목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불면증이 있거나 우울증이 있거나 그죠? 비염이 있거나 후비루가 있거나 여드름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그냥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거 일일이 다 하나씩 연구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냥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아까 적어놓은 이 증상들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이 대충 뭐 기억나는데 적어놓은 게 아니라 제가 임상을 하면서 항상 이런 증상이 오면 반드시 목을 교정해주고 목에 돋침을 놓고 약을 쓰면서 같이 해드립니다. 이해 가시죠? 많은 참고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긴 시간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